육사는요. 예. 육사의 교육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 확립.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 예. 근데 홍범도 장군 저도 이게 존경하지만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마지막에는 이게 공산주의 당의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저는 육사에는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지만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게 육사의 흉상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이유라면 냉전의 와중에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1심에서 사형구형을 받고 무기 선고를 받았던 예. 뒤에 전향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서 한동안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서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죠. 무장 독립투쟁. 홍범도 장군 얘기인데 이게 어제도 잠시 이 내용 다뤘는데 여전히 지금 정치권에서 저 좀 뜨거워지는 주제가 됐어요. 일단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국방부 입장 계속 좀 설명이 되고 있죠. 과거에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가담했다.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육사의 설치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국방부하고 육사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협조 요청 중이다. 관련 기관하고. 이런 입장이 어제 나온 겁니다. 하나 더 보죠. 그러자 여기 보면은요. 이종찬 광복회장,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죠. 지금 이회영 선생의 흉상도 좀 육사에 있거든요. 근데 내 할아버지 포함해 4명은 남겨두고 홍범도 장군만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오히려 더 나를 모욕하는 거다. 이거 뭡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 영상도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련의 제복을 입게 된 것도 항일 독립투쟁의 또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도 1962년인가에 건국 훈장을 이제 수여하게 된 거죠. 북한이 생기기도 전에 소련 공산주의의 제복을 입었다는 것이 지금의 그 이념 전쟁의 하나의 단초가 된다든지 근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속아봐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은 과거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가 그걸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정부 방금 뭐 설명에 나왔죠. 홍범도 건국훈장 추서, 그러니까 훈장을 준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해군 잠수함의 이름을 홍범도함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건국훈장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지금요. 그 대한민국장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철거 이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죠. 자, 서정욱 변호사. 일단 국방부에서는 뭘 문제 삼고 있는 건가? 쟁점이 뭡니까 이거는요? 쟁점은 이제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 활동인데요. 만약에 제복은 이제 우리나라 그 동상을 배치하려면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는 이승만 동상, 그다음에 이 국회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 동상, 그다음에 이 대법원에는 가인 김병록 초대 대법원장 동상,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동상이라는 게 가장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사는요. 육사의 교육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 확립.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 간. 근데 홍범도 장군 저도 이게 존경하지만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마지막에는 이게 공산주의 당의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저는 육사에는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지만 또 한 분, 우리 노는 광복회 이종찬, 조부 이회영, 제가 이게 이회영 평적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육사에는 안 맞다 봐요. 이분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우리 육사 생도들이요 국가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흉상이라는 거는 육사 생도들이 매일 보고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게 저 흉상을 보고 나 이게 나중에 공산주의자 돼야 되겠다. 예. 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돼야 되겠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될 때 우리 그 독립기념관에 예. 독립운동 했잖아요. 예. 독립기념관에 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 철거가 아니고 이전에서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모시고 이분들에게 진짜 추모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예. 이런데 저는 육사는 안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흉상이 설치된 장소가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 의견을 좀 그러니까 국방부 의견과 거의 같은 의견을 주신 건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몇 명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상반된 목소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시라기보다는 강력한 어떤 언급으로 이제 그때 카자흐스탄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계기로 하면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추가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호의 표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강력하게 표시를 하니까 그 상원법에도 불구하고 두 번 준 거 아니냐.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책략을 도모하기 위해 홍범도 장군을 흉상을 제거하고 서훈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3.1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의견들이 각각 다르죠. 그리고요 중간에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기가요 어딜 간 거냐면요 대전현충원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다음에 저희를 꺼낸 거예요. 아마도 일부러 갔겠죠 오늘 아마 상황이니까 그 목소리까지 들어드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지금 민주당에서 뭐 철거라고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제 국방부 이전 표현 쓰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모습을 지우기 일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윤 대통령께서 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윤 대통령 스스로 답을 준 것 같아요. 누가 철진한 이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념 전쟁, 역사 전쟁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에 즉 이 냉전 이전에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소비에트와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이런 제국주의 파시즘과 맞싸움을 할 때 그때 그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게 육사의 흉상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이유라면 냉전의 와중에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1심에서 사형구형을 받고 무기 선고를 받았던 뒤에 전향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서 한동안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서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거를 문제 삼는다면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체포가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는 당연히 철거돼야죠. 그런데다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 무정부주의자라는 이유로 그게 육사와 맞지 않는다? 저는 궤변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의도가 하나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저 이제 흉상도 제막되고 유해도 송환되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항일 지우기입니다. 항일 지우기.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역사관은 그 일종의 이제 뉴라이트식의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항일의 역사하고 양립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솔솔 흘러나왔던 얘기가 저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워야 된다. 백선엽이 누굽니까? 만주의 간도 특설대 출신의 일본 그 육군 장교 출신의 군인이에요. 비록 그분이 한국 전쟁에 공헌을 세웠다 한들 일본 그 만주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는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나 광복군에 있는 게 아니고 비록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고 한들 확고한 반공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누라이트 역사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관에서 비롯된
항일 지우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두 분이 지금 약간 손영욱 변호사 말씀은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저 박원석 의원도 반론하실 게 있으면 1분씩 각각 드릴게요. 1분입니다. 먼저 근데 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 뭐 새빨간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그분들의 독립운동 공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있어야 할 곳에 독립기념관에 이전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독립기념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 무시하고 폄훼합니까? 육사에 있어야지 존중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라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갑자기 2021년에 거기 흉상 5개를 갑자기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 했냐면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라 했어요. 예. 근데 김원봉 흉상은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 겁이 나서 보수청에 예. 못했겠지. 예. 그러면서 홍범도부터 5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먼저 논쟁적인 분을 5분 그게 모신 거. 아니 논쟁이 없으려면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이런 분 모시면 그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걸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설치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육사가 일본하고 싸우는 게 독립투사 양성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육사 졸업해서 일본하고 싸우라, 일본과 싸우는 예. 이런 항일 의병 만드는 게 육사입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육사는 우리의 주적, 공산, 북한하고 목숨 걸고 싸우라. 이걸 장교를 양성하는 게 육사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분. 지금 육사에 있는 분이 심일 소령. 예. 이분에게 6.25 때 맨손으로 탱크에 마산 또는 벤플리트 장군이 육사 만든 분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사의 성격을 저는 자꾸 항일로 결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공으로 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럼 추가하는 질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좌익 활동을 지금 약간 질문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근데 젊을 때 한때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게 전향해서 6.25 때부터 싸웠는데 이분을 이게 반공으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홍범도 장군은 그럼 늙을 때 소련공산당 가입했습니까? 저분이 194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수립과도 관련이 없는 분이고. 그렇죠. 이전이죠, 그 이전. 그리고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고초를 겪었다는 거죠. 게다가 김좌진 장군은 이게 그 만주 일대의 민족주의 지도자여서 나중에 공산당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예. 그분은 왜 거기서 지워야 되냐고요. 그리고 육사의 저분들의 흉상을 제막한 거는 무슨 육사가 항일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군대의 뿌리는 우리 헌법 정신과 마찬가지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국채가 맞닿아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그런 독립군과 강복군에 맞닿아 있다는 그 민족 정기를 기리고자 거기에 둔 거지. 무슨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육사를 보는 겁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전주현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또는 이제 집권 세력이 같은 기준과 잣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기회가 되신다면 박정희 남도선 노동당의 조직책으로서 1심 재판 결과문, 2심 재판 결과 그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남노당의 조직책으로서 무력으로 공산화를 꾀했던 그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은 예우는 예우로서 정확하게 하되 기록할 것은 빠트림없이 기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이념입니까? 세계 각국이 국익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생이 이념이 제일 우선입니까? 경제와 민생이 제일 우선이죠. 대통령이 신경 쓰고 집권 세력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제발 이념 정쟁은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끔씩 우리나라 과거에 정치권에서 뭐 이른바 역사 전쟁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벌어지면은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게 가는데 어떤 모습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